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산, 염기, 지시약 이런 것들이 배웠던 게 바로 이 중화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거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화 반응이라는 게 뭐냐?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만들어내는 것은 산, 물에 녹아서 수산화를 이온을 만들어내는 건 염기였어요. 산성과 염기성이었죠. 이 두 개가 섞이면 중성화,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이온 하나랑 수산화이온 하나가 만나게 되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결합했더니 H2O라는 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물은 중성이었기 때문에 산성과 염기성 성질이 모두 사라진 중성화,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실험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비커 두 개를 준비하고요. 하나에는 대표적인 산, 염산이에요. 어떻게 이온화돼요? 수소이온과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모형으로 준비했고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하나의 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방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비커에는요. 대표적인 염기인 수산화 나트륨을 준비했어요. 그럼 수산화 나트륨은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즉 이렇게 이온화될 수 있고 요것이 한 방울, 한 세트로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비커를 준비하고요. 선생님 여기다가 실험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럼 먼저 누구를 넣어줄 거냐면 염산을 넣어줄 거예요. 염산을 넣어주고 우리 공부했던 지시약 누구를 골랐냐면 BTB 용액을 골랐습니다. 자, 그럼 BTB 하자마자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선 파란색이지 라는 것이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염산을 넣어줬고 BTB 넣어줬으니까 비커의 색은 노란색으로 바뀌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그래프 그리면서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선생님이 일부러 모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우린 실제로 세면 돼요. 자, 큰 비커만 보는 거예요. 큰 비커. 큰 비커 안에 지금 H 플러스 모형 몇 개 있어요. 두 방울 넣어줬어요. 우리 두 개 있어요. H 플러스. 맞나요? 점 찍을게요. 노란색으로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Cl 마이너스 염화이온 몇 개 있어요. 모형 두 개 있어요. 같은 곳에 점으로 나타낼게요. 지금 수산화나트륨은 안 들어갔어요. 자, 이제 넣을 거예요. 수산화나트륨 한 방울, 한 세트 넣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얘기했잖아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하면 물이 된대요. 그럼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사라지고 물만 남을 거라고요. 맞나요? 자, 그럼 이렇게 사라졌네요. 자, 여기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 볼게요. 수소이온이 원래 두 개였어요. 근데 중화 반응 일어나니까 하나만 남았네요. 점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 반응했나요? 아니요. 더 넣어줬나요? 아니요. 그러면 처음과 동일하게 두 개예요. 근데 지금 누굴 넣어줬냐면 수산화 나트륨 넣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나트륨 먼저. 나트륨은 반응했나요? 아니요. 그럼 그대로 남아있네요. 몇 개? 하나. 근데 수산화이온은요. 넣어줬어요. 분명히. 근데 수소랑 반응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양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0이네요. 이렇게 점으로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 한 방울 더 넣어보자고요.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수소이온 있고 수산화이온 있으니까 반응해서 물이 되고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지금 용액을 보세요. 수소이온도 없고요. 수산화이온도 없어요. 이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될 것이고 비커는 BTB에서 중성은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 여기서 바뀌게 되겠구나. 즉 여기가 중화가 일어난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개수 세볼게요. 지금 수소이온 있나요? 없어요. 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염화이온 처음부터 계속 두 개예요. 넣어주지도 않고 빼주지도 않고 반응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두 개. 이번엔 나트륨이에요. 지금 몇 개 남아있어요? 두 개 남아있네요. 계속 넣어주고 있으니까 두 개.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은 분명히 넣어줬어요. 근데 수소이온이랑 반응해서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여전히 0인 거예요. 되셨나요? 지금 비커를 보시면 수소이온 있나요? 없어요. 수산화이온 있나요? 없어요. 지금 여기 완전 중화가 일어난 지점 중화점이구나 라고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요. 수산화나트륨 한 방울 더 넣어볼게요. 자, 한 세트 더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수산화이온 들어왔는데 반응할 수소이온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대로 남겠네요. 찍어볼게요. 점으로. 수소이온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어요. 없어요. 지금 수소이온은. 맞죠? 그 다음에 염화이온 계속 2개예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 하나 더 생겼으니까 3개로 존재하네요. 드디어 수산화이온을 넣어줬는데 여태까지는 수소이온이 있어서 안 남아있다가 반응할 수소이온이 없으니까 수산화이온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 1개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에다가 점 찍어줘야겠죠. 맞나요? 그런데 용액의 액성이 아까까지 중성이었는데요. OH- 들어오면서 염기성이 됐네요. 그럼 BTB가 염기성에서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비커는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 모형이 보이진 않으니까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초록색으로 갔다가 파란색에서 이 실험이 끝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H+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시작하다가 점점점 줄다가 더 넣어주지 않으니까 0에서 쭉 연결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어때요? 넣어주지도 않고 빼주지도 않고 처음 그대로예요. 쭉 일자로 나타나겠죠. 나트륨은 어때요? 계속 넣어주고 있으니까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수산화이온은 어떻게 돼요? 넣어주지만 중화점까지는 증가하지 않아요. 계속 반응하고 물로 변해버리니까. 근데 수소이온이 없어진 그 지점부터는 계속 쌓이게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실험 연계해서 어떻게 그래프로 하나하나 이온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거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화점 얘기 우리 살짝 했었는데 중화점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열을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실험하면서 온도 체크해주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다가 반응이 완결된 지점, 중화점을 지나게 되면 온도가 살짝 이렇게 식게 되는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도만 측정하더라도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중화점을 찾는 방법, 지시학이 변한 거, 초록색이 딱 되는 그 지점일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뭐 있어요? 가장 높은 온도를 찾을 수 있겠죠. 왜요?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가장 높은 온도. 그 다음부터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서서히 식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전류라는 것은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흘러요. 그래서 이온이 완전히 안 흐르진 않아요. 왜냐면 이온들은 계속 존재하니까. 그런데 중화점에서는 H+, OH- 모두 존재하지 않는, 즉 이온의 수가 가장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화점을 찾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전류가 가장 약하게 흐르는 지점을 찾으면 그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중화 반응이라는 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되는 거예요. 비커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지시학을 넣어서 색변화로 관찰해 주셔야 되고 그때 이온의 농도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화점 찾는 방법, 온도를 통해서도 색깔을 통해서도 전류의 세기를 통해서도 어느 지점이 중화점인지 잘 연결해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